북한의 ICBM급 미사일 추가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군의 전략 자산이 또다시 한반도에 출격했습니다. 장거리 폭격기 B-1B 2대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건데요. 이봉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경기도 오산 상공을 굉음을 내며 지나갑니다. 옆에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 4대도 보입니다. B-1B는 최대 탑재량과 최대 속도가 나머지 미국의 3대 폭격기인 B-52, B-2 스피릿보다 뛰어나 적 전투기를 따돌리고 폭탄을 투하하는 데 최적화된 폭격기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B-1B 2대는 태평양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한 다음 제주 남방 해상을 거쳐 오산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북한의 ICBM급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 한반도에 출동한 겁니다. 테런스 오샤너시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수립하면서 우리 동맹국과 함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공군 작전사령관 원인철 중장은 적이 도발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실사격 훈련을 벌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무력 시위 비행만 한 다음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 공중전력의 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북한은 미국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뜰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성입니다. 네, 이처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한미 양국이 무력 시위로 맞대응하고 있죠. 미군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요격 시험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은 지 이틀만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30일 태평양 상공을 비행 중이던 미 공군 C-17 글로브마스터 3 수송기가 물체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한동안 낙하하던 이 물체는 갑자기 불꽃을 내뿜더니 힘차게 비행합니다. 바로 미국 본토로 향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된 미국 알래스카주 코디악 기지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감지, 추적하더니 발사 차량에 실린 사드 요격 미사일 한 발이 강력한 화염과 함께 힘차게 쏘아 올려집니다. 붉은 불빛과 함께 어둠 속을 가르며 비행하던 사드 요격 미사일. 태평양 상공에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찾아내는가 싶더니 곧바로 격추합니다. 그리고 공중 대폭발. 미군의 사드 요격 시험이 15번째로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이번에 수집된 데이터는 진화하는 위협을 미리 방지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사드 요격 시험은 지난주 금요일 북한의 ICBM 2차 시험 발사가 있은 지 이틀 만에 실시된 겁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개의 임시 배치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미국이 사드 요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북한을 향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과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모험과 초강도 제재 책동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이 핵 방망이를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차근차근 보여준 핵 전략 무력으로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세계적인 핵 강국, 로켓 강국으로 솟구쳐 오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똑바로 보고 우리를 해치려는 어리석은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틀 전인 26일에 보고받았고 발사가 임박했다는 사실 역시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설명하고 미사일 발사 이후 진행된 한미 간 일련의 대응 조치는 미사일 발사 사실을 몰랐다면 준비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24시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국방부의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추가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를 청취한 뒤 우리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정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결정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소극적이라며 중국을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위터에 중국을 타박하는 글을 잇따라 올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혜숙 PD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잇따라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면서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에서 한 해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허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올린 글에서는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지속하도록 더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핵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중국이 제대로 동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양국의 통상과 북핵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를 토대로 중국에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에 미온적인 두 나라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더 강력한 제재 대신 기존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중국 책임론 제기에는 불만을 피력해왔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말하라고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양국 간 허니문이 대북 제재 의견 차로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관세청장에는 검사 출신의 김영문 변호사를 발탁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통상 전문가로 꼽히며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따라 열릴 양국 특별공동의 공동의장을 맡아 개정 협상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 1부장 등을 지낸 첨단범죄 수사통으로 꼽힙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면세점 선정 비리와 관련해 관세청 내부 개혁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만큼 외부에서 개혁을 이끌 적임자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